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당시의 우한 폐렴이라고 칭해졌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게감이 제가 당시에 이란발 미사일보다는 무겁다 의견을 드렸고 좀 더 추가 하락이 진행될 듯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추가 하락은 나왔는데 어제부로 이건 주식시장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어제부로 제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현재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어제 오늘의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장의 공포감, 사실 질병 자체에 대한 건강에 대한 우리가 걱정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더 확진자 혹은 전염이 확산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투자 이외의 논점이 되는 것이고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이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자체에 대한 확산 여부와는 시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급락은 여기서 저점이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에 1차적으로 설 이후에 여기 개파락이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추가 하락, 그리고 다시 개파락을 메꾸면서 반등이 나와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하락은 일단 일단락이 된 게 맞아요. 그리고 반등도 지금 이틀 동안 이만큼 나왔죠. 저는 한 2050 정도 사실 찍기를 좀 바라긴 했는데 그런 그림이 좀 더 완벽해졌었는데 좀 덜 오고 돌렸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봐요. 그런데 덜 오고 돌리면 강하게 돌리는 겁니다. 이게 하락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했을 때가 2170이었고 여기가 2080대니까 한 100포인트 정도 더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돌아온 건데 그래서 오늘 2157이니까요. 일단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전염병 확산 우려에 대한 시장의 걱정 내지는 투매는 여기서 일단락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경기로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 구조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다시 경기로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 이제 또 관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저는 여기선 대단히 강하게 공격적으로 봤던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피크가 나온 것 같다 현금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떨어지면 저가 매수 하셔도 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드렸죠. 가격과 기간 조정, 가격뿐만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도 갈 수 있다. 라는 의견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저는 오늘까지도 그 의견은 아직 별로 변함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작년 12월 이 초순경부터 시장이 상승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란발 미사일이죠. 그리고 추가 랠리 떨어지면서 여기까지는 급등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러다가 설 지나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급락이 나왔죠. 그럼 과연 일시 이벤트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다시 즉시 원추세 상승 쪽으로 복원이 과연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된다라면은 주식을 절대로 팔면 안 되고 여기 더 사야 돼요. 더 사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게 약간 박스 쪽으로 가거나 여기서 이렇게 수렴 자리로 간다면 쫓아가는 건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적 관점, 지수 시황입니다. 지수 시황. 왜 지수 시황을 먼저 말씀드리냐면 종목 시황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지수 시황은 이거예요. 내가 내 종목 매매하는 데 있어서 시장 지수가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 혹은 방해를 하느냐. 혹은 괜찮게 좋은 종목 내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매수를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사도 되느냐 아니면 좀 눌림목 매수를 하는지 이런 매매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번 신종 코로나 신코라고 소위 약칭으로 할게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벤트성인데요. 이게 돌발 이벤트성인데 이 돌발 이벤트성이 1분기 경기 그리고 실적에 영향을 꽤 줄 수 있어요, 지금. 그로 인해서 저는 기간이 좀 박스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번 4분기 중국 같은 경우 12월 달부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이걸 미국 시티그룹에서 중국의 4분기 GDP를 지금 5% 이하까지 예상치 잡았어요. 그럼 1분기 과연 중국 GDP 성장률 전망이 얼마나 나올 거냐, 수치가 예상치가 4% 언더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연간으로 봤을 때 2020년도 중국 GDP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밸류에이션 논쟁이 있잖아요. 밸류에이션 논쟁이 그 PER 기준으로 18.89배까지 갔다, 19배 근처까지 갔다. 되게 높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PER이 뭡니까, 여러분? 실적에 대한 주가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 실적의 전망치 자체가 낮아질 경우에 중국 수요 부진하고 생산 부진하게 되면 미국 기업들 분명히 제조업 혹은 소비 지향적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컨센서스 낮아질 수 있거든요. 1분기는. 중국이 뭐 조그마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과거 사스 때와는 다르게 글로벌 경기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포워드로 EPS가 낮아지는 거죠. 그럼 퍼밸류로는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봐요. 먼저 지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여기 추세 전환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장애물을 만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기가 여기 이렇게 추세 전환해가지고 중장기 상승 추세가 이렇게 진행되던 와중에 이게 지금 깨졌죠, 보시다시피. 이 채널이 지금 일시적으로 깨졌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깨져서 원 위치로 복원해서 이 추세를 타고 계속 가는 게 이 추세를 타고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조정을 맞아가지고 이 박스에 갇혀버릴 수도 있겠다, 한마디로. 여기서 이 조정을 맞고 여기 이 박스, 이 박스로 다시 갇혀서 이렇게 움직여 버릴 소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몇 달 이 가능성을 저는 배제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시장이 공포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막 급락하는 거는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중국은 좀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중국 어제 8% 떨어졌다고 오늘 플러스 1%대 하락인데 저는 중국이 급반등을 한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중국이 급반등을 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밑에서 손바뀜을 좀 더 줄지 않을까. 예전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9.11 때처럼 예기치 않은 폭락이 나온 상태에서, 이건 뭐 제 마음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늘은 뭐 당일 복귀보다는 시장에 제 의견을 좀 투자 아이디어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미국 시장, 중국 시장이 저는 이때랑 좀 비슷하죠. 여기가 9.11이거든요. 9.11 테러 때였는데, 중국 증시가 바닥에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다가 이러고 있다가 폭락 맞은 게 좀 비슷해요, 그림이. 그죠? 여기 이 숫자 보입니까? 460포인트. 460포인트. 꿈의 숫자죠, 지수 기준으로. 자, 여기가 전일 종가가 여기였는데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이 당시가 마이너스 7%인가? 이때 뭘 하한가였습니다. 정유주나 이런 전쟁 관련주 제외하고는 우리 시장 뭘 하한가였거든요. 이러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오늘 중국하고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게 금융시장에서 돈의 성격이나 사람의 심리라는 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이 뭐 동서고금 불문하고 이게 개인들의 심리,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액션은 다 같습니다. 보시면은 전날 급락하고 그 다음날 바로 반등 줬죠. 마치 계속 반등할 것 같지만 또 한번 저점 깨면서 추가 하락 주죠. 여기서 흔들어 댄단 말이에요. 왜? 예기치 않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주체자들도 여기서
그대들의 단가도 맞추고 뭐 매집할 것도 좀 매집하고 이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거죠. 상승이. 이렇게. 그럼 중국이 약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러고 있다가 중국이 다시 급락 움직임이 나오면 시장 흔들릴 수 있겠죠. 흔들림 정도. 뭐 이 저점을 깨거나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그럴 수도 있다 아직은. 그래서 한마디로 지수는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저한테 지금 매수하겠냐? 매수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매수는 안 하고 포지션을 지수 포지션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느냐? 여기는 매수가 맞고요. 여기는 매수가 맞고 여기는 매도가 맞죠. 단기적으로 저는 이 구간 정도 보고 있고 여기까지 지금은 포지션 목표를 저는 안 잡을 것 같아요. 안 잡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어제 저점 맞고 오늘 반등인 내일 아침 정도까지 반등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구간은 오히려 이게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포지션인데요. 여기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차익을 실현하고 다시 포지션 없이 뭐 인버스 잡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포지션 없이 지금은 좀 지켜봐도 되지 않나? 방향이 위로 가다가 그러니까 주식은 방향성과 변동성의 싸움이거든요. 여기 방향성이었고 저는 변동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지수 일단 월봉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면요. 코스피 월봉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일봉은 보시다시피 뭐 5일선 회복했죠. 5일선 회복했고 60선 부딪혔습니다. 여기 5일선 회복했고 60선 부딪혔고 120선 찍었고 딱 여기 갇혔는데 위로 20선 한번 터치하느냐입니다. 그게 지금 뭐 20 저는 120까지 보니까 여기 120이고 20 여기고 지금 요 정도 반 왔단 말이에요. 추가 반등 나올 수도 있죠, 여기까지. 그래도 조금 더 저는 수렴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 정도 라인인데 이게 이제 급반등으로는 쉽게 못 가지 않겠냐. 월봉 보시면은요. 지난달에 보면 여기서 뚝 떨어졌죠. 음봉이. 여기가 이제 1월입니다. 지금 2월달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 월봉에 제가 이 봉을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봉을 비우고 컬러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되면 월봉이 지금 안에 색이 지워져서 이평선이 잘 보이죠. 월봉이 어디서 움직일 것 같아요? 여기서 움직일 것 같아요? 여기서 움직일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자리에서 움직일 것 같으면 그냥 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움직일 것 같다. 2번 자리에서. 그럼 박스입니다. 2번 자리에서 움직이면 당분간 박스고요. 1번 자리에서 움직이면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1번 자리에서 움직이면 방향성 장세가 되는 거, 상승 쪽으로 방향성 장세가 되는 거고 2번 자리에서 움직이면 이건 변동성 장세가 되는 겁니다. 변동성 장세. 월봉입니다. 저는 이번 쪽에 좀 더 우세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봉 한두 개 정도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2월달이니까 한 3, 4월까지는 모르겠습니다. 3월달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만약 2번이면은 하단이 아직까지는 조금 남았어요. 2050 내지는 2000 최대치로. 그러면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급락은 여기가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 급락은 끝났다고 본다면은 이거 어떻게 깰 거냐? 추가적으로 어떻게 떨어지느냐? 경기. 혹은 미국 시장 쪽을 잠깐 봐야 되는데요. 수급 잠깐 보고 이야기합시다. 이거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수까지 말씀드렸고 코스닥 한번 넘어갑시다. 비슷한 그림이니까. 수급 보시면은요. 오늘 일단 뭐 투자주차별 동향 보시면은 수급 정신 없습니다. 외국인 기관들도 뭔가 지금 포지션이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외국인 보시면은 여기서 대규모 매도 잠깐 1,000억 샀고 다시 또 대규모 매도죠. 하루에 3,000억, 4,000억씩 파는 거니까 대규모 매도가 맞죠. 오늘 또 5,000억 가까이 샀습니다. 이건 또 대규모 매수입니다. 제가 항상 외국인 수급은 뭐라고 말씀드리던가요? 외국인의 방향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외국인이 그동안 매도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진 건데 외국인 오늘 강하게 샀어요. 근데 이게 일회성 매수인지 연속 매수인지 아직은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좀 연속적인
매수세가 나와준다면, 외국인 연속적인 매수세가 나와준다면 이렇게 방향에서, 그러니까 이 변동에서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은 계속 변동성이 될 거고요. 혹은 외국인이 매도한다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외국인이 매수를 꾸준히 한다면은 시장은 다시 방향성 2300 시도 뭐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겠죠. 결국은 돈의 힘이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지만, 그래서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왔지만 계속될지는 좀 봅시다. 기관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개인들은 고객예탁금 부동산 규제 때문인지 하여튼 개인들은 계속 들어옵니다. 개인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를, 이것도 이 자금도 외부 자금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것도 무시할 건 못 돼요. 개인들이 팔아둔 돈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고객예탁금 증가 추이나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의 증가 추이나 이런 걸 보면은 주식시장 밖에 있던 외부 자금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오는 액션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종목 성장주들의 시세가 이런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기반이 아니라 시장의 외부 자금 이런 부분들도 연동하고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지수 전략과는 별개로 종목 매매에 좀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종목들로 좀 넘어와서 간단하게 오늘 뭐 시세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따가 전략 위주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뭐 폭등입니다. 삼성 SDI 8.5%. 이게 삼성 SDI가 시가총액 20조 원대 주식인데요. 8.5%. LG화학도 8.5%, 8.4% 그죠? 이게 LG화학이 26조 정도 되고, 삼성 SDI가 21조 정도 되는 시총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주식들이 마치 코스닥 개별 중소형주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힘은 뭐냐? 외국인이죠, 외국인. 외국인들이 이쪽에다가 그냥 막 돈을 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은 오늘 삼성 SDI가 700억 외국인 매수 들어왔습니다. 700억. 삼성 SDI는 700억 샀고, LG화학 쪽으로도 대규모 매수가 외국인들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구조 때문에 시장이 급등하고 있다. 관련 종목. LG화학은 1000억 샀네요. 1000억. 이 두 종목만 지금 1700억 샀습니다. 아까 외국인 4000억대 매수가 들어왔는데 삼성 SDI랑 LG화학만 지금 거의 2천억 가까이 샀기 때문에 이만큼 움직여 준 겁니다. 이 이유는 테슬라죠. 테슬라가 어제 20%가 올랐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나 움직일까 사실 되게 당황스러울 수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테슬라가 작년 12월에 테슬라 주가가 340불이었거든요. 어제 종가 780불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지금 2개월 만에 2배 올랐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2개월 만에 2배 올랐습니다. 그러니 이 글로벌 이 유동성이 2차 전지 관련한 전기차 관련한 자금으로는 거의 뭐 스팟 시세로 그냥 막 사고 있는 겁니다. 이건 포지셔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 발표가 여기서 나왔어요. 실적 발표가 여기서 나와서 재료 노출로 인한 단기적으로 약간 매물 소화가 일반적인 예상이었는데 거기서 어제 20%를 땡겨버리니까 일단 사고 보자가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런 분위기면 조정이 좀 들어와도 이 추세는 쉽게 깨질 수가 없어요. 이게 조정이 좀 들어와도 이건 추세가 깨질 수가 없어요. 이 추세는. 그러니까 2차 전지. 우리나라는 이제 2차 전지가 되죠. 왜냐하면 전기차, 완성차, 테슬라처럼 완성차 단독 기업이 아니니까 전기차 관련주가 되겠죠. 한마디로. 전기차 관련 섹터 움직임들은 이 테슬라가 조정시 매수에 대한 조정시 매수. 그러니까 조정시 매수라는 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리바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되죠. 기술적 모멘텀 내지는 가격 방어선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치고 주도주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움직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움직임은 뭐 내일 하루 더 올랐다가 눌림 나오고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초단기 변동성이야 뭐 조정 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저 테슬라에 집행되고 있는 유동성의 규모로 봤을 때는 강하다. 2차 전지 움직임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상으로 지금 강한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 포트폴리오에서 2차 전지 12월 달에는 반도체가 있어야 됐다면 지금은 2차 전지가 혹 1월 달에 못 샀고 엊그제 못 샀어도 뭐 좀 응용 전략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재주가 많이 올랐다면 장비주 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포지션이 포트폴리오에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외에는 뭐 그냥 가던 거 가는 겁니다. 삼성전기 쪽, 삼화 콘덴서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좀 같이 급등했는데 이건 뭐 전반적인 IT 경기에 대한 뭐 MLCC 수요 기대감 다시 또 들어오는 거고 오늘 파루 같은 종목은 급락했죠. 이건 뭐 반등 나오면 빨리 파셔야 돼요. 테마가 끝났다. 테마가 끝났다. 이거 막 실적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수요 때문에 뭐 마스크가 수요가 급증하니까 실적이 엄청나지 않겠느냐. 그거 반영한 게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끝났다. 주식시장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오는 급락이 어제 끝났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급등 테마 끝났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중국 시장이 좀 더 덜커덕거려가지고 시장이 혹시라도 약간 조정받을 때 이런 애들이 반등 나오면 빨리 팔아야 됩니다.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종목도 오늘 강하게 반등했죠. 제가 지난번에 그 설 연휴 전에 제가 중국 소비주 매수 계속 늦추시라고 말씀드렸죠. 중국 소비주들은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주식시장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매출 우려감 이런 것도 다 반영된 거예요. 근데 천천히 올라올 거예요. 천천히. 급락했다고 해서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급락했지만 밑에서 충분한 시간을 소화하고 나서 다시 반등할 거예요. 그리고 뭐 6개월 뒤에 다시 또 시진핑 방한 얘기 다시 나올 거고 3월 달에 이제 물 건너갔어요.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중국 소비주들은 시간 텀을 길게 두셔야 된다. 이슈가 악재로서 시장이 크게 소화됐지만 이 이슈가 급반등으로 가진 않는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황 다시 정리합시다. 여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 가미된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관되게 다시 시장이 간다라고 대다수의 전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박스권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림을 한 개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뭐 예전에 많이 보셨죠, 여러분? 이게 미국 10년물 금리입니다. 예, 미국 10년물 금리고 이게 2년물 금리입니다. 이게 지금 1.54고요. 1.54고 얘가 지금 1.36입니다. 그죠? 얘 스프레드는 0.2가 안 됩니다. 그죠? 0.2가 안 됩니다. 많이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얘가 반등하고 얘가 떨어져 버리면은 다시 또 무슨 얘기 나옵니까? 장단기 금리. 예. 장단기 역전.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다시 도돌이표예요. 언제로? 작년 3분기, 4분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돈을 막 푼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풀어야 돼요. 앞으로 더 풀 거예요.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안화 다시 약세 갑니다. 7위안 이상 갑니다. 달러 대비해서. 그리고 미국이 FOMC에서 이번 1월 FOMC가 지금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이슈에 묻혀버렸는데 1월 FOMC에서 여러분들 9월 달에 미국에서 레포 시장, 즉 단기 유동성 시장에서 레포 금리 급등해가지고 거기 돈을 쏟아붓고 있었거든요. 이걸 미국 현지에서 지금 QE4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4월 달까지 축소시켜서 4월 이후에는 안 한다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약간 소규모 테이퍼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을 이제 멈춘다. 이렇게 되면 자산 매입이 아니라 다시 또 자산 매각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약간 긴축적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달러 강세 기조가 되고 있고 위안화를 포함해서 이머징 통화 다시 또 약세 기조 됐어요. 이게 올해 초에 기대했던 경기 기대감이 약간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림을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동하여 중국의 성장률 그리고 그 중국의 성장률이나 소비 생산까지 다 부진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중국 소비 생산 다 부진하면 미국 영향 받습니다. 우리나라 영향 받고요. 그러면 성장률 모멘텀 약해지고 기업들 실적 모멘텀 약해지면 밸류에이션 부담 생긴다는 거죠. 미국이 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추가로 더 안고 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놀라운 시세를 주고 있지만 이게 지금 S&P 500 지수인데요. S&P가 과연 다시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거 뚫고 다시 갈 수 있겠느냐. 최고가권역에서 조정이 지금 나왔다면 매물을 한번 맞았단 말이에요. 이 매물 다 끌어안고 올라갈 만큼 과연 지금이 그렇게까지 좋으냐 부담 없느냐는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에요. 그럼 미국 시장 못 가는데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겠느냐. 좀 박스가 유력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일단 2200 박스권 저항 드리겠습니다. 1분기 글로벌 경기 우려감 이런 것들 밸류 부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제한적인 변동성이에요. 급락장이 아니라 그럼 종목별 매매, 즉 탑다운은 박스라고 보시고 바텀업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재, 비메모리, 장비 이걸 필두로 해서 뭐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MWC 있으니까 한 IT 부품 소부장들 2차 전지까지 포함하여 그쪽 매매는 그냥 유지하시고요. 그 이외에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매매는 약간 보수적으로, 엄청 보수적인 게 아니고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승하시고요. 또 흐름 보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윤입니다.